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내 예배 금지를 대법원이 뒤엎고 교회에 대성을 안겼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교회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대승리를 안기면서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 기간 실내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을 끝내고 일부 지역만 출석률 25%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금요일 오후 6대3으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가처분 명령을 내려 주정부가 실내 예배를 전면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소송은 사우스베이 연합 오순절 교회와 하베스트 락 교회라는 두 교회가 제기했지만 이 판결은 주내 모든 교회에 적용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를 초청했다는 이유로 공립대성당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의 유명한 성공의 공립대성당은 지난 2월 3일 작가이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사가 다음 주 주일 예배에서 가상 설교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성공의 신문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과거 발언이 일부 성공의 신도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루케이도가 쓴 2004년 아티클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면 세상은 번영합니다라고 NFL 스타 샘 아초가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산소망 선교의 대사인 존 베럴스 라인백인 샘 아초는 기독교인들은 거짓과 속임수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대담하고 투명하게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아초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주변 세계가 번창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거짓으로 꾸미거나 가장하고 숨기지 않고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영광을 얻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상원이 오늘 시작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민주당 척시모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 심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사격인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 동안 배심원인 상원의원을 상대로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 채택이 없다면 내주 초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것이 골격입니다. 앞서 탄핵소추위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증언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로 올리자고 나선 가운데 의회 예산국은 일자리가 100만 개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신 수십만 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의회 예산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 $7 25센트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된 연방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즈마시 당국이 수돗물 급수 시스템에 유해 화학물질을 넣으려 한 해커의 시도를 촉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커는 올즈마의 정수장 컴퓨터에 침투해 한때 수산화나트륨 농도를 정상 수치의 100배 이상 높인 것이 한 직원에 의해 발견돼 이를 바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양잿물이라고 알려진 수산화나트륨은 물의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데 사용되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강한 자극과 화상을 부를 수 있으며 다른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형 접종소에서 당분간 2차 접종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두 번째 주사를 맞을 차례인 사람들에게만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면 1차 접종을 끝냈다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2번 맞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카운티 내 모든 접종 장소에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리노이 공중보건부는 어제 1747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와 41명의 추가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누적 확진자는 114만 8,088명, 누적 사망자 21,77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간 주 평균 양성률은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주 저녁에 백신 48,359회 접종분이 투여돼 이를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 주일에는 하루 16,110회 분량이 접종됐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어제 발렌타인데이 주말에 레스토랑 업계 등의 실내 식사 허용 인원 제한을 확장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31일 일리노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완화 4단계에 들어갔으며 주 지침에 따라 식당과 바 등 실내 수용 인원을 25% 또는 25명 미만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교사연합의 대의원들은 시카고 공립학교의 대면 학습 재개에 대한 제안을 형 회원에게 투표하도록 해 몇 주 동안 진행된 협상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시카고 공립학교 측 관계자가 주말 동안 직접 학습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양측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한 후 나온 것입니다. CTU 위원회는 회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카고 공립학교와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만 5천 명 이상의 CTU 회원이 이 거래를 승인하면 목요일 프리킨더와 클러스터가 다시 교실로 복귀하게 되고 킨더부터 5학년까지는 3월 1일,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3월 8일부터 대면 수업이 재개됩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치러주는 유령 결혼식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신질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매매한 혐의로 마총화라는 사람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 씨는 2016년 4월 칭양시의 한 마을에서 45살 여성을 납치했으며 또 다른 51살 여성을 납치해 독극물로 사망케 한 뒤 시신을 3만 5천 위안과 4만 2천 위안을 받고 각각 시신을 팔았으며 피해자 두 사람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법원은 적시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어제 전날 사우디 정부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테러리즘 관련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20대 3명이 각각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년들은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바람이 불 때 시위에 참여했던 시아파 청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감형돼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체감온도는 마이너스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체로 맑은 매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6도, 밤 최저 기온 4도,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매우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17도, 밤 최저 기온 5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